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특검을 빨리 선임을 해서 그분에게 수사팀 구성도 맡기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각종 루머와 억측, 그리고 의혹 제기가 난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국힘당 비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이죠. 특히 야권의 유력 주자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을 넘어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덮어주기, 물타기로 범죄의 흔적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같은 날 두 개가 동시에 터져 나왔는데요. 추락하는 지지율에 쏟아지기 시작한 가족의 범죄 혐의에 윤석열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여기에 요 며칠 전 터진 손바닥 왕자 주술 논란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처해진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로 진행 중인 상황에 장모 최 씨의 범죄 혐의까지 터지며 윤 후보의 입지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분위기인 겁니다. 23억 원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보석을 허가해준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열린공감TV는 최은순 씨의 주거지로 제안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최 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현장을 찾은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집주인인 최은순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 못 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은순 씨가 보석 첫날부터 계속 머물러야 할 주거지에서 이탈한 채 지내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부장판사 윤강열은 지난달 9일 최은순 씨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이었는데요. 또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다고도 명시되었습니다. 결국 열린공감TV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은순 씨는 주거지 이탈로 법원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지내고 있고 이는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건데요. 재판부는 당장 최은순 씨를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MBC 뉴스가 단독 특종으로 보도한 윤 후보 장모 최은순의 양평군 도시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이 또 터졌는데요. 장모 최 씨 일가가 운영 중인 회사가 10년 전 경기도 양평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상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대목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윤 후보 장모의 가족회사는 양평군이 정한 사업 시한을 넘겼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개발 사업을 이어갔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양평군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봐주기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된 겁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5개동 350세대 규모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와 최 씨의 가족들이 주주인 시행사가 개발해 지난 2016년 7월 준공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은
총 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토지주택공사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됐는데요. 한 달 뒤 이번엔 최 씨의 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 사업을 양평군이 수용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고 인가한 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요.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2016년 7월,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이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사업이 인가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사업 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는데 최 씨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요. 2014년 11월 이후로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셈인데 이 문제는 더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그것도 2014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소급 적용해 준 건데요.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일가의 편의를 봐준 건데요.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는 아무 조치가 없다가 준공을 앞두고 인가를 소급 연장했다며 특혜가 의심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김교웅 의원실을 통해 처음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실무자는 사업 시한이 끝났는데도 시행사가 시한 연장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개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였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힘당 김성교 의원은 사업 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알아서 긴 거죠. 이 사업에 특혜를 준 당사자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캠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최측근인 거죠. 윤석열 측근이 윤석열 일가에 대한 부동산 특혜를 주고 무려 800억 원의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준 건데요. 지금 대장동을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야말로 지금 당장 사퇴해도 그 모자람이 없는데요. 자신 몸에 묻은 땡이나 닦기 바랍니다. 연일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파문 확산과 합리적 해명을 못한다면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며 이나땡의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인사관리 책임에 대해서만 유감 표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제 공동체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김어준 씨 표현대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네, 네. 이나땡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다른 걸로 하려다가 이나땡, 이재명 너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합리적인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중도 있는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전쟁 같은 아마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나땡은 이낙연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금전적 이득이 이 지사에게 전달됐다면 거대한 부동산 비리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나오는 순간 후보 사퇴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현상에 대해 그걸 바라보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전쟁 같은 아마 그런 어떤 선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당대표 선출 수락연설에서 가수 임재범의 너를 위해 가사를 패러디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재명 지사를 조롱한 건데요.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는 분은 한가롭게 인스타그램에 개사진, 비행기 사진, 파김치 담그는 사진을 올리며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 여야 투쟁을 강화하고 우리 대선 후보를 적극 보호해야 할 이 시점에 직무유기라도 하다시피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여유 부리며 징징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경선 탈락이 예상되자 경선 불복을 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 흔들기를 쉼없이 해대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이낙연 후보, 당신들한테 하는 말입니다.